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이 영화는 보니다. 많이다. 보니지. 많이지. 효니면 보니지. 네, 볼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스승의 날이 있는 이번 주 어떤 영화를 보면서 스승의 은혜를 곱씹어보면 좋을까와 같은 고민들도 뚝딱 해결해드립니다. 내 추억 속 혹은 지금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에 따라서 추천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엄격, 근엄, 진지하신 쪽이라면 고전 중의 고전이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혹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는 라자르 선생님 같은 작품들 추천드리고요. 우리 선생님이 엄근진보다는 친구 같다, 굉장히 깨발랄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잭 블랙 형이 스승으로 나오는 영화죠. 스쿨 오브 락이나 야마 도안득 이르고 외치는 똥주 선생님 나오는 영화 있죠? 완득이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죽은 시인의 사회, 라자르 선생님, 스쿨 오브 락, 완득이 모두 프라임 무비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하신 분들 참고해서 즐겨보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실속 있게 영화 감상해보세요. 네, 먼저 라방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화관에서 아마 지금 트신 것 같은데 엔드게임 보러 왔습니다. 부러워요. 그 영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서 시작하자마자 아우 네 진짜 너무 말해드리고 싶으네. 네, 바로 이분들과 함께 꾸며볼 무비 결정장애 해결쇼. 이 영화 보니 많이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올레TV 신작들 내려오렴. 네, 이번 주 보니 많이 첫 번째 영화입니다. 떠나자 보물섬으로. 전설 속 보물을 찾아 떠난 뽀로로와 친구들 이야기. 극장판 뽀로로 보물섬 대모험. 현 시점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의 유일한 대항마입니다. 보통령의 위험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번에 나온 보물섬 대모험이 벌써 뽀로로 5번째 극장판이라 그래요. TV 애니메이션과는 차별화된 극장판만의 새로운 스토리와 화려한 볼거리로 흥행불패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역대급 스케일을 선보인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극장판만의 역대급 스케일, 그리고 뽀로로와 친구들의 화려한 액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또 새로운 재미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또 극장판 뽀로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중독성 강한 OST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영화 속 흥나는 뮤지컬 타임도 기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극장에서 볼 인생의 첫 영화로 극장판 뽀로로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화의 재미와 함께 교훈들도 잘 녹아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극장에서 뽀로로를 못 만난 어린 자녀, 조카가 있으신 분들 이 영화 자연스럽게 보니! 사랑에 빠진 낭만 킬러의 로맨틱 액션 스릴러 애셔. 거침없는 성격의 청부살인업자 애셔가 임무 수행 중에 우연히 만난 소피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헬보이에서 헬보이 역을 맡은 론 펄먼이 출연해서 기대를 모은 작품이죠. 흥미를 자극하는 액션 로맨스물에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캐스팅까지 당연히 보니가 될 것 같은 영화인데 의외로 보신 분들의 반응이 좀 나뉘더라고요. 아무래도 낮에는 청부살인, 그리고 밤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애셔의 이중 생활처럼 이 영화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와 액션 스릴러를 따로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론 펄먼 배우의 액션을 많이 기대하면서 영화를 좀 봤었는데 초반부에 보여주는 강렬한 싸움 씬을 조금 제외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액션들은 사실 큰 임팩트는 없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 104분의 러닝타임 중 20분은 날려도 되지 않았을까. 내가 두 장르를 모두 좋아한다 또는 롤 펄먼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빠른 전개로 진행되는 속 시원한 액션과 로맨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딸이 살아 돌아왔다. 평화로운 일상이 숨막히는 공포로 뒤바뀐 이야기, 공포의 묘지. 출간되기에는 너무 무서운 작품이라면서 공포 스릴러의 대가 스티븐 킹이 본인이 써놓고서도 3년 동안이나 서랍에 숨겨놓았던 일화로 유명한 작품이죠. 출간 당시 32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북미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 로튼토마토 신선지수 100% 기록했고요. 전 세계를 숨멋주의, 공포로 물들이면서 국내 관객들의 심장을 소름 돋게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 앞에만 서면 약간 쫄면이 되거든요. 쫄면. 어느 정도 무서운지 제가 살짝 후기를 봤는데 후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SNS에서만 보던 팝콘 튀김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팝콘 튀김을 하고 있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을 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공포영화 인시디어스, 파라노말 액티비티 시리즈 제작진들이 무려 8년이나 공들인 작품이라고 해요. 또 공포영화계에 떠오르는 샛별인 두 분의 감독님이 공동 연출을 맡아서 웰메이드 호러 무비를 탄생시켰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파고드는 영화인데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영화 안 보고는 배길 수 없는 배우들도 등장합니다. 무려 1살 때부터 연기를 해왔다는 천재 아역 배우 주테 로랑스가 보여주는 모습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 명, 연기 천재가 아닐까 생각드는 진정한 신스틸러. 가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처치를 연기한 6마리 고양이들의 매력에도 흠뻑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잘 준비 다들 하시면서 이 영화는 시를 사랑한 교사가 5살 천재 시인을 만나 내면의 혼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 나의 작은 시인에게. 탁월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이스라엘 영화죠. 시인 요아브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나의 작은 시인에게도 해외 유수 영화제 호평을 타고 국내로 들어왔죠. 시인이 되고 싶지만 재능은 없었던 유치원 교사 리사가 어린 천재 시인 지미를 만나면서 잔잔했던 일상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님은 특히 리사의 흔들리는 마음에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 영화는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심리적 줄타기를 통해서 스릴러 같은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가 진행되면서 지미를 향한 리사의 애정과 집착, 존경과 질투가 섞인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는데요. 혼란스러워하는 리사의 모습을 보고 말 못할 먹먹함을 느끼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인간 본연의 욕망, 재능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들면서 관객들에게 색다른 여운을 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심리도 관객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연기한 배우는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매기 질레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연기 경력 중에 단연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다는 평단과 또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매기 질레날의 인생 연기 기대해 보시면서 보니! 네, 이 밖에도 음악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다. 세상의 모든 흥과 경이로움이 폭발하는 뮤직, 트립, 다큐멘터리 아메리카 뮤직 앤 와일드. 환상의 정치 파트너로 만난 크리스찬 베일과 스티브 카렐. 절대 권력을 가진 부통령이 바꿔놓은 역사의 변곡점을 추적한다. 바이스. 그리고 괴물이 되어버린 가짜 장교의 전쟁 실화를 다룬 이야기 영화 더 캡틴 역시 들어와 있고요. 참고로 아래 기간 동안 영화를 구매하시면 TV 쿠폰 5,000원을 추천 적립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사랑이 사라진 시대를 적나라하게 그린 걸작 제70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러브리스 등등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TV 신작의 세계로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이번 주 당당히 집중해서 본의로 선정된 영화 만나볼까요?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 순남.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해외에서 일을 하느라 아들 수호가 떠나는 날 가족 곁에 있어주지 못해 늘 미안한 아빠 정일. 엄마가 너무 슬퍼할까 봐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저 엄마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어린 딸 예솔. 당신은 그게 왜 하고 싶어?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 가족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수호의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그날 수호도 올 텐데. 1년에 단 하루 수호를 기억하며 모두가 다시 만나는 날 여와 생일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영화 생일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레TV 바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에 우리 집 올레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찜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두셨다가 무스쇼 다 보신 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영화는 모두가 여전히 아프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세월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큼 영화의 태도 역시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 또 배우들의 연기 모두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혹시 이 영화가 시대를 노리고 자극적으로 나온 영화가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기획하고 준비되는 과정 역시 아주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은 밀양, 시 등 이창동 감독님의 연출부로 활동하시면서 내공을 쌓아오신 이종원 감독님이신데요. 실제로 감독님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도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던 중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셨고요. 이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떠나보낸 안산의 친구들과 또래 세대의 만남을 담은 다큐멘터리 친구들, 숨어있는 슬픔을 직접 연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세월호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월호 피로도라는 키워드가 또 한번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점에서 역시 감독님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하느라 무너진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영화의 각본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 그러고요.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서 4.16 가족협의회를 찾아서 영화 제작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려드렸고요. 영화가 완성된 후에는 배우들과 제작진이 모두 안산을 찾아서 4.16 가족협의회에 가장 먼저 완성된 영화를 선보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유가족분들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시점에 설경구, 전도연 배우가 출연해줘서 고맙다라는 시사 후기를 전해주셨다고 하네요. 지금 댓글에서도 박소연님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최근 영화입니다.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는데 맞아요. 보신 분들은 또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다 아실 거거든요. 그쵸. 네, 사실 세월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승국님이 말해주신 기획 의도와 준비 과정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도 하나 보태보자면 저는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보고서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고 용기를 냈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영화를 만들 때 세월호 그 자체보다 일상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가진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화는 세월호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사람들, 유가족은 물론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저 담담하게 차분히 보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담담히 차분히 보듬는 영화가 정말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목소리, 그 어떤 편도 들지 않고요. 영화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유가족들 내에서도 갈리는 교실 보존에 관한 의견들, 보상금에 대해 갈리는 유가족들의 선택,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와 아직 그렇지 못한 부모, 유가족들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의 다양한 모습들, 혹은 유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거기에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 학생까지 한 명 한 명 깊숙이 조명하진 않지만 영화는 잠깐이라도 이들의 목소리에 두루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서 멈추고요. 대립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한쪽 편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 들려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또 하나의 미덕은 생일이라는 소재를 가져왔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주인공이 없는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수호 생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누구 맘대로 생일을 해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할 거면 당신들끼리 해요. 수엄마. 아니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엄마 순남의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돼요. 근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왜 생일 잔치를 하는지, 그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날 수호도 올 텐데. 네, 생일을 함께 보낸다는 내용 외에도 영화 곳곳에 실제 이야기를 반영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영화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꺼졌다 켜졌다 하는 현관문에 깜빡이는 센서 등, 그리고 아빠 정일이 여권에 도장을 받아오는 일도 실제 유가족들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 역시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이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배우분들의 연기나 영화 속 캐릭터 얘기를 좀 많이 풀어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막 가볍게 들어가기 조금 조심스러워요. 실제 설경구 배우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신 관객들 사이에서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라는 평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밝히셨더라고요. 이 영화만큼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끔찍할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어요.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오늘은 배우들의 연기나 캐릭터보다는 실제 영화에 참여하신 배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영화에 임하셨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순남을 연기하신 전도연 배우는 사실 세월호 유가족을 연기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미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재차 거절을 하셨었는데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이 시나리오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순남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영화에 출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십니다. 또 설경구 배우는 우상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느라 스케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우상 측의 양해를 구해가면서까지 스케줄을 조정해서 이 영화에 출연하셨다고 그래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참사가 일어난 후에 시인은 시를 쓰고 소설가는 소설을 쓰고 가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왜 영화인들은 영화를 안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마음에서 당연히 영화에 출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호의 여동생이죠. 예솔 역으로 등장하는 김보민 배우 역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배우는 JTBC 예능이었던 전체 관람가에서 임필성 감독이 만든 단편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전도연 배우의 딸로 활약했던 배우이자 미스백이라는 영화에서 어린 상아 역을 맡았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배우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연기,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 생일 설명드리면서 거론해드린 영화들이죠. 감독님의 참여작이자 전도연 배우가 열연을 펼치는 영화 밀양과 김보민 배우의 전작 미스백 모두 올레TV에서 서비스 중이고요. 이 중 밀양은 프라임 무비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불어서 감상해 보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세요. 자,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감상평을 통해서 생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볼 것 같은데요. 참고로 오늘 역시 빛나는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의견 올려주세요. 조심하지 않고 잘못 따르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재인데 제작진들이 굉장히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맞아요.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보는 게 힘들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만든 영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관점, 세월호에 관해서 여러 목소리들을 오히려 담담하게 정말 단면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땐 그랬지 님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마음인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인데 조금씩 잊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런 영화가 그리고 생일이라는 영화 자체가 정말 뭐 하나에 치우치고 나온 게 아닌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또 나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사건을 다시 또 재조명해주고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전도연 배우가 인터뷰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소재는 조금 몇 년 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타이밍에 이게 나오는 게 맞겠냐, 이런 질문을 주변에서 좀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도연 배우가 그럼 이거는 언제 만들어야 되냐, 어제가 맞냐, 오늘이 맞냐, 내일이 맞냐, 그럴 바에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또 영화에 제작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만드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전도연 배우도 감독님을 믿고 또 같이 하는 배우들을 믿고 결정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박소연 님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이 울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이야기인지라 웃음도 있고 소소한 일상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지금 현실인 거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슬프면 사실 슬픈 감정이 맞는 건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막 더 막 자극적으로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고 혹은 뭐 더 웃기려고 뭐 굳이 이제 좀 슬픈 영화니까 여기서 약간 슬픔을 좀 낮춰야지 않을까 이런 계산적인 행동이 없는 그냥 이 자체의 영화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고 더 마주하면서 그냥 자기 감정 그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픔의 담담함을 그려낸 영화지만 미소를 띄우는 장면도 있을까요? 유머, 개그, 하하하 하는 웃음은 아니고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어느새 이들과 마음이 동화가 돼서
이 캐릭터들이 짓는 미소를 같이 짓게 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들은 또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안 드리긴 할 텐데 뭐 내내 여러분이 울상으로 영화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 정확히 밝혀드릴게요. 생일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명대사가 있다면 우리 있었던 일 엄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여권. 네. 그 장면이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장면일 것 같고요. 저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영화의 단면을 정말 보여주는 태도가 잘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 같은데 순남 이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아파트가 떠나가라 슬프게 우는 장면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복받치는 어느 하루 막 울 때 옆집 아이가 이렇게 화를 막 내요. 저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너도 처음엔 같이 울었잖아. 들어가. 그래서 뭐? 계속 같이 울으라고? 엄마 내가 저 소리 때문에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는데 계속 아줌마 편이야? 수진아. 엄마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이렇게 한쪽 편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막 슬프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우리 사회 세월호 유가족 분들뿐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가까이 사시는 분들 심지어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의 모든 목소리를 다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변해버린 이 나라 이 사회까지 다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그 균형을 잃지 않으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명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네, 저희가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공감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또 한 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확 이제 바꿔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래도 바꿔야 하니 그렇죠. 또 네.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선물을 드려야 하니까 네. 그럼 슬슬 또 준비된 선물을 공개해 볼까요? 볼까요? 네, 선물 공개해 볼게요. 네. 지난주 우리 모두를 유쾌하게 만들었던 히어로 샤잠 기억하시죠? 바로 아래 기간 동안 샤잠을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놀이동산 가족 이용권과 슈퍼빔 무선 충전기를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 참고해서 혜택 누리시고요. 저희는 이중 그 샤잠의 마법이 동원된 선물 신비한 마법의 빛과 함께 에너지가 충전되는 무선 고속 충전기 챙겨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빛 나와요? 우와. 지금 진짜 다들 이거 우린 안 보여. 근데 실제 이 화면 봐요. 실제 더 밝고 엄청 밝고. 우와. 와 이거 약간 반지의 제왕 약간 그런 느낌도 나지 않아요? 우와. 아 이거 진짜 방금 지나갔어요. 야, 이 불 꺼놓고 사용하면 여러분 딴 영화 언급 금지 샤잠에서 준 거예요. 샤잠에서 우와. 누가 봐도 샤잠인데. 박소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 안내도 해드릴게요. 아래 기간 동안 영화 생일을 보시면 TV 쿠폰 3,000원을 즉시 적립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화도 보시고 혜택도 챙겨가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꿀 프로모션이 있었죠. 일단 홈 메뉴를 통해 오늘의 추천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간이라는 테마와 함께 오늘의 인기 탑 100부터 가정의 달 추천 영화를 단돈 1,000원에 만날 수 있는 할인 이벤트, 키워드로 보는 연령별 추천 테마, 그리고 가정의 달 경품 이벤트까지 두루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올레TV와 함께 온 가족이 즐거운 5월 보내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하게 영화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TV 즐기기. 일단 영화 생일을 즐기시려면요. 홈 메뉴를 통해 영화 시리즈에 들어가신 뒤 최신 영화 그리고 생일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스쇼에서 생일이 소개될 때나 올레TV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 우리 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생일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찜해 두셨다가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모바일과 TV, 이어보기 역시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신 뒤에는 이어보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영화 생일 쭉 이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레TV의 수많은 컨텐츠들을 뭐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될 때 안성맞춤인 컨텐츠 정렬 기능 역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메뉴를 둘러보시다가 화면 우하단에 정렬 옵션 표시가 뜰 때 리모컨 내 연관 버튼을 누르시면 각 컨텐츠들의 정렬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최신 영화, 해외 드라마 모두 최신순, 별점순, 그리고 가나다순의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기 탑10은 일간, 주간 시청순위 옵션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옵션에 따라서 쫙 정렬된 컨텐츠들로 더욱 쉽고 편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재인 승국의 스마트한 올레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안내드려볼까요? 네,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죠. 무비 스타일과 한 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 할 수 없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이 차례대로 준비 중입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올레TV